대화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천익입니다. 이번엔 세포 파트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생명 시스템에서는 좀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여러분이 시험이 좀 가까워가지고 미리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세포 소기관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정리하면서 이거는 같이 한번 더 정리할 거니까 그럼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로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세포막. 세포막은 이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테두리에 있는 이 막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요. 동물 세포에도 있고 이렇게 식물 세포에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 쌤이 여기 세포 설명할 때는 보통 도시에 많이 비유를 하는 편이고 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세포가 있고 혈관이 지나가요. 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 지나다녀요. 세포 사이사이로. 그러면서 혈관에서 세포한테 산소도 주고 이산화탄소는 치워주고 영양분도 주고 노폐물은 좀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도시라면 혈관이 약간 이제 유통로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O2는 받아들여야 되고 세포 입장에서 이산화탄소는 빼내야 되고 영양분은 받아야 되고 영양분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과영량 받으면 농도가 너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세포가 물을 쫙 흡수해갖고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을 조절하면서 받고 뱉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중추에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약간 톨게이트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너 들어가. 넌 안 돼. 꺼져.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걸러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질 교환 기능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세포막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제 나랑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세포막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하는데, 세포가 있으면 거기를 슬쩍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그리다 보면 약간 정신병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 인지질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벌써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서로 맞대고 있는 구조고 다리를 이 잘못 그렸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빡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 분자를 확대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대가리가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인산. 그 밑에 있는 다리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 한 분자랑 지질 두 분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질이라기보다는 지방산 두 분자라고 알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 한 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친수성 머리,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쏘리, 재채기. 아우, 시원해. 두 번 했습니다. 인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CHO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원소 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친해요. 친습성이라는 거는 막 물에 잘 녹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이랑 닿아도 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소수성 꼬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안 친해요. 그래서 물이랑 닿으면 안 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도시도. 안에 물도 가득 차 있고, 밖에도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포막을 보면은 어때요? 안팎으로 다 물과 접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안팎으로 물과 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와 같이 분포를 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밖에 있는 물이랑 안에 있는 물이랑 닿아도 다 괜찮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인지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왜 두 겹이에요? 한 겹이면 안 돼요? 하는데 이러면은 밖에는 물이랑 닿아도 괜찮은데 이 안쪽은 물이랑 닿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지. 그지? 학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거기 새로운 생명체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걔네들의 세포막을 관찰했다. 이 외계 생명체의 몸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외계 생명체는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세포막의 구조를 봤다. 적당한 구조를 그리세요. 이 구조가 적당하지. 세포 안팎으로 기름이 가득 차 있을 거니까 호수성 다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그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완전 충분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포막, 외형, 단일막 구조라고 되어 있고 인지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인지 이중층인데 그게 어떻게 단일막이야 하는데 인지 이중층이 한 막이야. 한 막이야 이게. 오케이? 아니 그러면 제가 미리 공부했는데 핵이나 아니면은 뭐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엽록체 이런 건 이중막인데요 하면은 인지는 이중층이 두 겹 있는 거야. 그럼 인지의 4중층인가요? 4중층은 아니고요. 인지의 이중층이 두 겹이 있는 거라고. 알았죠? 세포막이 두 겹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알았죠? 코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 수업하는데 자꾸 코 먹네 하는데 이거 알러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좀만 이해해줘. 알았죠? 여기 아빠가 설명한 거 다 써놨고요. 단백질은 인지질에 파묻혀도 관통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묻힌 것도 있고 관통 상태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파묻혀 있는 단백질 보러 뭐라고 하냐면 막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그 기능을 갖다가 조금 써두면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막단백질은 물질 교환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극이나 신호를 주고받기도 해요. 자극이나 신호를 주고받기도 해요. 단백질 간에. 전기 신호 같은 거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뒤쪽에 나오는데 이제 능동수성, 펌프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걔도 물질 교환에 속하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물질 교환의 통로로 활용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인질 이중층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물질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 분자나 작은 기체 분자 뒤에 나와요. 있다가 뭐 O2나 CO2 아니면 수증기 같은 것들. 여기 인지 이중층 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고요. 또는 지용성 물질도 있어요. 뭐 지방산이라든가 뒤에 깨끗한 것이 있어요. 지금 거지 같아도 그냥 글리세롤 이런 것들. 네, 지용성 물질 아니면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큰 분자. 뭐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아미노산 이런 것들. 또는 야, 글씨 개못써. 진짜 놀랍다. 아미노산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전하를 띠는 녀석들. 나트륨이라든가 이온, 칼륨이라든가 이온, 염화 이온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수용성 물질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나트륨 전용 채널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막단백질 이 채널로는 나트륨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거고 염화이온이나 칼륨 아니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다른 막단백질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막단백질은 포도당 전용이야 라고 하면 아미노산이나 다른 것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포도당 전용 채널인 거예요. 톨게이트로 따지면 약간 하이패스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하이패스 있고 소형차 전용 있고 화물차 전용 있는 것처럼 막단백질도 약간 전용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선택적이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선택적 특화성을 가지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지 이중충도. 수용성 물질은 안 돼. 지용성만 돼. 기체 분자 작은 것만 돼. 이런 식으로 얘도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키니까 세포막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더 큰 성질은 뭐가 있냐면 반투과성이 있어요. 반투과성은 무슨 뜻이냐면 거른다는 뜻입니다. 뻥 뚫려 있으면 아무 물질이나 다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채반이 있으면 어때? 이렇게. 이 채반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반투과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름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면 무조건 반투과성이니까 세포막은 반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해도 맞고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해도 맞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물질마다 투과성이 달라. 예를 들자면 여기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에 대한 투과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 이건 이따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투과력이 다르다. 아니면 투과력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 옆에다가 써두세요. 물질의 종류마다 투과력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옆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굳이 내가 수업 때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막 아미노산이 미친 듯이 들어와. 아미노산이 막 들어와. 여기는 별로 안 들어와. 여기가 많이 들어와. 그러면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지. 아니 차량도 별로 안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이 톨게이트들 별로 일할 필요 없잖아. 야 너네 일로 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이동시키는 것처럼 막단백질도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유동성을 가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세포막의 엄청 큰 특징입니다. 얘네는 유동성을 가지고 인질도 이동한다는 거죠. 맞아요. 유동성 모자이크 구조를 가져요. 세포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동성 모자이크 구조랑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는 점.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못 들어오게 튕겨내는 물질들도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얘네 반투과성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하는데 수업 때 해줄긴 할 건데 세포벽 있죠? 얘는 거르는 기능이 없어요. 이런 애들 보러 전투과성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오케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밑에 거는요. 수업 때 할게요. 자,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확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확산의 원리. 확산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에다가 강의실 아니고 여러분 방이라고 할게요. 강의실은 싫어할 것 같아. 향수를 뿌려 구석에다가. 향수 분자가 많이 몰려있어. 이 상태로 가만히 있나? 아니지. 퍼지지. 언제까지? 균일하게 퍼질 때까지. 이거 보러 뭐라 그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퍼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 오케이? 그게 바로 확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확산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세포막이 있고 양쪽에 물이 채워져 있고 내가 파란색으로 하는 게 물이야. 양쪽에 물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어떤 물질이 녹아 있어. 걔네 보러 용질이라고 할게요. 용질이 이런 식으로 녹아 있어. 우리는 이 오른쪽을 뭐라 그러냐면 고농도라고 하죠. 고농도. 같은 용매에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 옆에는 저농도라고 하죠. 그 확산은 둘이 농도가 똑같아지는 현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하나 더 그릴게. 그래서 두 개가 이동하면 양쪽 다 4개씩으로 똑같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아지니까 농도가 같아지는 거지. 그치? 농도 평형을 이룰 때까지 움직이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확산이고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소모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확산이에요. 그래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질이 이동하여 농도가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확산이고 에너지 소모 안 돼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따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좀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3투라고 나와 있는데 3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여기가 세포막이 엄청 좁은 거야. 엄청 좁아 이렇게. 아니면 용질이 개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이 농도 차는 나는데 용질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질이 너무 커. 여기 있는 이 세포막의 틈에 비해서. 이해가죠? 그래서 이동이 안 돼. 근데 농도 차는 나. 농도는 같아져야 돼. 근데 마침 용질이 개 작어. 물 분자가 개 작어. 그리고 물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럼 물 분자가 이리로 이동해. 언제까지? 여기 물 분자가 빠지면 점점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너네 라면에서 국물 계속 끓여갖고 물 증발시키면 라면 짜지잖아. 고농도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고농도는 어때? 라면 끓여놨는데 물 누가 계속 부으면 걔 밍숭맹숭해지잖아. 농도가 낮아지죠. 이게 3투예요. 그럼 3투는 물 분자가 확산되는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3투는요. 물 분자가 확산하는 겁니다. 그럼 3투도 확산이네요. 맞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에이 3투는 확산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역시나 학교쌤이 깡패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 원래는 3투도 확산이에요. 물 분자의 확산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 분자가 이동하는 게 3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인지의 이중층을 통한 거예요. 여기 이거 보러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 요거 보러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정리해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원래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여러분이랑 지금 하면 좋은데 나랑 수업 때 복습할 겸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때 해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확산에서도 종류가 나와 있고 여기 빠져있는 거 있죠? Cl- 이런 거 추가해 주시고 여기도 글리세롤 빠져있네요. 글리세롤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고 수용성 물질, 소량 융토에서 칼륨 이온 흡수. 여기 칼륨 이온만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도 되고요. 염화 이온도 되고요. 이온 종류들은 다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면 달걀이 작아지는 이유 해가지고 여기도 3투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예시를 들면서 우리 수업 때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아쿠아포린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조금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물이 어디로 이동해요? 선생님 여기 인지 이중층으로도 H2가 이동한다고 돼 있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수용성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니까 물도 이동하잖아요 하는데 막단백질 중에서 물 분자를 이동시키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계보로 누구라고 하냐면 아쿠아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 분자가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인지의 이중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의 상태로 통과를 하기도 해요. 그럼 물 분자는 주로 어디로 통과하는데요? 하면 인지의 이중층으로 많이 통과를 해요. 물 분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동을 해요.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둘 다 이동해요. 둘 다 이동해요. 오케이? 근데 3투가 일어날 때 뭐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없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세포 안에 잘 생각해봐.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충분해.
아니 좀 많아. 근데 얘가 라면에다가 국물까지 다 쳐먹고 밥까지 쳐먹어가지고 혈관의 나트륨 농도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세포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혈관에 많은 나트륨이 세포로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이 세포 큰일 나. 예. 이따가 배울 건, 그 수업 때 배울 건데 용혈 이런 현상 때문에 세포 터져요. 예, 엄청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이 많은 양의 나트륨을 강제로 퍼내요. 강제로 퍼내요. 나가, 이씨. 나가, 이씨. 이런 식으로 강제로 퍼내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누구냐면 또 막단백질입니다. 걔네가 어떻게 퍼내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퍼내요. 이거 자연 H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에너지를 들여서 퍼올리는 거지. 이게 방금 전에 말했었던 아까 전에 말했던 나트륨 펌프 기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올리기도 해요. 이런 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확산의 원리로 퍼지는 게 아니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강제로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프가 하나가 필요한데 이런 거.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여러분한테 등장을 할 거고 이런 그래프도 하나 여러분한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X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산 속도 또는 물질 교환 속도. 여기 X축에는 세포 안팎 농도차. 자, 일단 확실한 건 세포 안팎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빠를 거야. 그건 이해가지. 그건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빨라지는 애도 있어. 단순 확산이에요. 틈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천천히 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용 차로가 있는 이렇게 속도가 빠른 녀석이 있어. 얘 뭐로? 촉진확산이라고 하죠. 둘 다 에너지 안 듭니다. 아까 든다면서요. 그건 능동수송. 오케이? 근데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속도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증가하다 보면 이렇게 일정해져요. 왜냐면 막단백질의 개수가 한정적이라서 그래. 막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 전용 채널이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의 채널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속도는 거기까지밖에 증가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촉진확산은 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냐라고 하면 모든 막단백질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등장하면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A,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바꿔서 A가 뭐야? B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쉬운 문제고 A 방식을 통해서 교환되는 물질을 다 골라줘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다 고를 수 있으면 돼요. B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환되는 물질 좀 다 골라줘.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골라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꼬아요. 근데 조금 꼬아봤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단원도 별로 어렵게 안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만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개념은 이 정도면 완전 충분할 것 같고 우리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되는 거랑 이거 접목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예시 같은 것들 좀 조금만 정리하면은 여러분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들 했고요. 강의 꼭 보고 여기까지 봤으면 본 거겠지? 네, 강의 꼭 보시고 공부 잘 해가지고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